망망대해의 어느 밤 호랑이가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파이는 호랑이에게 뭘 보고 있니? 뭘 보고 있는지 말해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보트 아래의 바다를 보는데 그 바다에 비친 것은 호랑이 자신의 얼굴이죠. 그러면서 장면은 바다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고 폭풍을 만날 때 침몰됐던 동물들이 나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파이의 마음 깊숙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곧 마음을 말하며 바다를 보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장면이 끝나고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파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호랑이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주인공을 보고 있죠. 이 장면이 뜻하는 바가 뭔가 하면 마음이라는 내면을 정말 바다만큼 끝까지 깊고 투명하게 비춰봤을 때 호랑이와 파이는 사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호랑이란 파이에게 그랬듯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나라는 겁니다. 경쟁자의 눈에는 모두가 경쟁자로 보이고 순수한 사람 눈에는 모두가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즉, 라이프 오브 파이는 자연재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삶의 고통을 겪을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내내 파이는 줄곧 혼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니까요. 파이는 굳건히 표류를 버텨내지만 거짓말처럼 또다시 폭풍을 맞이합니다. 유일한 동료인 호랑이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고 모든 난파 기록과 비상식량이 바닷속으로 침몰하죠. 실제로 이 지점에서 파이는 신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폭풍이 잠잠해지고 파이는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은 따뜻한 기후에 녹음이 우거지고 식량이 풍부한 낙원 같은 곳이죠. 이렇게 보면 연이은 고난을 이겨낸 파이에게 마침내 신이 인고의 열매를 쥐어주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 섬은 깨끗한 호수에서 생명을 죽이는 산성을 내뿜어 섬에 사는 생명체들을 죽이는 식인섬이었던 거죠. 파이의 입장에서는 망망대해를 또 한 번 떠돌아야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는 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먹을 것을 챙기고 호랑이와 함께 또다시 보트에 오르죠. 이것은 바로 파이가 맥락의 상대성을 깨달았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식인섬은 밤에는 생명을 죽이지만 낮에는 미어캣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오는 이가 누구든 깨끗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즉, 이 섬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섬 자체도 사람과 섬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적 맥락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렇다면 파이는 왜 하필 식인섬에서야 맥락의 상대성을 깨달았을까요? 호랑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깥을, 호랑이를 탓하는 게 아닌 인정하고 직면해야 표류가 끝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의 방황은 호랑이가 나임을 받아들이고 화해할 때 비로소 표류가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의 기나긴 여행은 식인섬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모든 맥락을 창조한다는 것을, 모든 해답은 자기 마음 안에 있음을 파이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초반, 어린 파이는 성당에서 한 신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파이는 완전한 신은 왜 불완전한 삶을 만들었죠? 라고 물어보죠. 즉, 어쩌면 이 영화는 생존 의미와 고통이라는 테마에 대한 이안 감독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에 대한 이안 감독의 대답인 셈이죠. 완전함은 일종의 끝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반대로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여지가 남은, 한계가 없는 무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한은 제한 없이 변하고 늘 새롭고 자유롭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삶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시종일관 보여주는 끝이 없는 무한에 가까운 풍경이 하나 있죠.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듯 바다는 마음을 뜻하죠. 즉, 라이프 오브 파이가 말하는 삶이란 신이 선물한 무한한 마음인 겁니다. 누구나 무한히 갖고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말하죠. 그래서 마음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하늘도 되며 우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파이인 겁니다. 끝이 없는 원주율, 무한이니까요. 살다 보면 신은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폭풍우를 던지죠. 간절한 바람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바다와 같이 무한한 자신의 마음속에 가끔씩 표류되곤 합니다. 너무 힘들어 마음 바깥의 원인을 돌리고 타인의 탓을 돌리곤 하죠. 하지만 결국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간절한 바람보다 더 좋은 또 다른 무한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절망을 이기는 해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무한함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신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라는 것. 라이프 오브 파이, 무한의 삶이었습니다.